녹슨 철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불이 꺼진 당구장 간판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먼지가 쌓인 당구대 6개가 그대로 놓여 있고 문 앞에 붙은 폐업 안내문에는 작년 가을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도심 지하상가나 오래된 상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공간들이 하나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일상의 여가를 보내던 대표적인 장소였던 당구장은 지금 조용히 축소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세대의 일상과 관계를 품어왔던 문화 공간이 서서히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당구장이 사라지는 속도가 유독 체감되는 이유 역시 이 변화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당구장 업계는 지금 분명한 위기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의 당구장 수는 수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고 감소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폐업이 발생하는 속도입니다. 다른 자영업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치킨집이나 카페는 문을 닫아도 비슷한 업종이나 다른 브랜드로 빠르게 대체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구장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자리에 또 다른 당구장이 들어서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 이는 경기의 일시적 부진이라기보다 이용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찾는 사람이 사라지자 공간은 남았지만 업종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변화는 신규 진입의 부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문을 여는 당구장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으며 기존 업주들이 최대한 버티다 떠나는 구조만 남으면서 업계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창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업종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폐업 이후에 부담도 큽니다. 당구대는 크고 무거워 옮기기 어렵고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중고시장에 내놓아도 수요가 적어 제값을 받기 힘듭니다. 결국 상당수 업주들은 손실을 감수한 채 철거 비용까지 떠안고 가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구장 사업 모델은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요금을 받는 단순한 방식이어서 매출을 크게 늘리기 어렵고 이용 요금을 쉽게 올릴 수도 없으며 새로운 수익원을 붙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음료나 간식 판매로 수익을 보완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보조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데 당구대 한 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 같은 평수라도 다른 업종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회전율과 수익 밀도 측면에서 노래방이나 스터디 카페와 비교하면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지하 공간이 많은 특성상 환기와 조명을 상시 가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꾸준히 발생하며 여름철 냉방까지 더해지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당구대 청교체와 큐관리 같은 유지 보수 비용도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데 시설이 낡으면 손님들의 발길이 바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필요한 개선이 지연되면서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부 업장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이는 비용을 다소 낮춰줄 뿐 수익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해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당구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수익성을 높이기 힘든 업종으로 남게 되는데 경기가 좋던 시기에는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여가 문화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구는 어느새 주류 선택지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한데 당구는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약속을 잡아 시간을 맞춰야만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즘 젊은 세대의 여가는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스트리밍 콘텐츠를 보는 방식처럼 즉흥적이고 개인화된 활동의 비중이 커졌으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의 여가가 해결되는 환경에서 특정 공간을 찾아가야 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선택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지 변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구는 세련되고 멋있는 취미로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당구는 아버지 세대의 놀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테니스처럼 트렌디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기 좋은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간의 분위기 역시 세대 감각과 어긋나 있는데 오래된 인테리어와 과거의 운영 방식이 남아있는 당구장은 깔끔하고 세련된 환경을 선호하는 젊은 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여성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데 당구장은 여전히 남성 중심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취미 공간들이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흐름과 비교하면 당구장은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당구장은 이용객 감소를 넘어 세대 교체에 실패한 공간이라는 평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당구장 업계에 큰 타격을 남겼습니다. 거리두기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했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가장 중요한 저녁 시간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당구장은 저녁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인데 그 핵심 시간이 막히면서 타격은 더욱 컸습니다. 문제는 방역이 끝난 뒤에 드러났습니다. 제한이 풀렸음에도 손님은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여가 습관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는 눈에 띄게 약화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시간도 줄었고 회식 문화 역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2차로 당구장을 찾던 흐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집에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배달 음식과 온라인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히 여가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굳이 외출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모임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큰 인원보다는 소규모 만남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카페에서 잠깐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당구장처럼 소음이 있고 활동량이 필요한 공간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요인도 겹쳤습니다. 청년층은 이전보다 지출에 더 민감해졌고 여가에서도 가성비를 따지게 됐습니다. 시간당 요금을 내며 즐기는 활동보다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산책이나 무료 콘텐츠가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로나는 이미 약해지고 있던 당구장 문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을 넘어 생활 방식의 변화를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권 생태계가 바뀌면서 당구장의 경쟁력은 눈에 띄게 약화됐습니다. 같은 지하 공간을 두고 다양한 업종들이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코인 노래방이나 스터디 카페, 독서실, 소규모 헬스장 같은 업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업종은 회전율과 수익 구조 측면에서 임대인에게 더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입니다. 그래서 당구장이 빠진 자리에는 다른 업종이 들어서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주들은 재계약 시점마다 임대료 인상 압박에 놓이게 됩니다.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이런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업주들이 공간을 내주고 상권을 떠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입지 조건 역시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대학가나 번화가 인근이라면 지하에 있어도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접근성과 가시성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SNS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감성적인 공간인지도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구장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지하 공간 특성상 자연 채광을 확보하기 어렵고 답답한 느낌을 완전히 지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젊은 고객층과의 거리감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주차 문제도 겹칩니다. 요즘은 차량 이동이 일상화되었지만 당구장 주변에는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편이 쌓일수록 방문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당구장은 상권 경쟁에서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구장을 운영해온 사람들 가운데는 중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젊은 시절에 가게를 열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때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고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축을 꺼내 쓰는 날이 늘어나고 그렇게 버티다 결국 폐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평생 당구장 운영에만 매달려온 이들에게 업종 전환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나이는 부담이 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자본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폐업 이후의 삶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다시 취업 시장으로 나서 경비나 배달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였던 이들이 다시 노동자가 되는 선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은 경제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을 스스로 접는다는 사실이 남기는 심리적 상처 역시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실만 커지고 결국 상당수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당구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남아 나름의 생존 전략으로 버티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고객층의 특화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꾸준히 찾는 당구장이 그 예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프로선수 출신 강사가 레슨을 제공하며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용 요금이 다소 높아도 고객 이탈이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복합 공간으로의 전환입니다. 당구대 수를 줄이는 대신 다트나 보드게임 공간을 함께 운영하며 선택지를 넓혀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입니다. 세 번째는 분위기 개선입니다. 노후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인테리어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밝고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 젊은 층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이를 통해 여성 고객 비중을 높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이벤트와 프로모션입니다. 정기적인 할인 행사와 SNS를 적극 활용하고 가벼운 참여형 마케팅으로 자연스러운 입소문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합니다.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당수 업주들은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당구장 간판은 단순한 폐업의 표시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한 시대를 지탱해온 문화가 조용히 퇴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당구장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은 공간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관계와 얼굴을 맞대고 이어지던 소통의 방식 역시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변화가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풍경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구장은 완전히 사라진 존재라기보다 한때 중심에 있었던 문화에서 한 발 물러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